최근의 시장 상황이 어떻죠? 미국의 리세션 이야기도 있고 관세 위험 얘기도 있고 되게 불안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도 이렇게 횡보를 보이고 있다? 이러면 제 생각에는 굉장히 센 거예요. 전 늘 생각하는데 저보다 주식이 훨씬 더 똑똑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잘 알지 못하고 있을 뿐이지 양자 컴퓨팅의 개발 속도는 우리가 그동안 업데이트했던 것보다 훨씬 빠를 수도 있다. 이거의 증거가 뭐다? 주가다. 찐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찐쌤 김진입니다. 오늘은 테마파크 시간인데요. 최근에 이제 테마파크하고 필살기 이런 거 구분하지 않고 우리가 주도주 찾기 프로젝트, 주도주가 이게 될 거다 이런 건 아니지만 이후에 주도주가 될 만한 것들을 탐색을 해보자 이런 시간들을 가져가고 있는데요. 이제 오늘은 보시는 것처럼 이 양자 컴퓨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 스타일이랑 굉장히 많이 다른 주식이잖아요.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너가 드디어 이제 조회수에 미쳤구나, 환장했구나,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그런 차원이 아니고 저는 늘 항상 이건 맨 말미에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시장이 항상 저보다 훨씬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고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몇만 배 훨씬 더 뛰어난 반응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어떤 섹터나 어떤 종목이나 어떤 시장 자체라도 일정 정도의 저의 생각을 가지고 있죠. 근데 그 생각과 일치하면 제 생각의 흐름 따라갑니다. 근데 반대로 제 생각과 다르게 조금 다르게 더 강하게 움직일 때도 있고 더 약하게 움직일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가 될 경우에는 더 강하게 움직이거나 더 약하게 움직인다면 저는 솔직히 군말 없이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별로 관심이 없고 기대가 크게 안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강하다고 하면 그때부터는 좀 더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탐색을 해보기 마련인데요. 이제 오늘 같은 경우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양자 컴퓨터가 조금은 그런 케이스에 해당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양자 컴퓨터 요 정도 흐름이라고 생각을 하면 저는 양자 컴퓨터에 대해서 조금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 차원으로 오늘 테마파크 꾸려갈 예정이니 참고하시고 들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은 오늘 제가 테마파크를 통해서 양자 컴퓨터를 한번 다뤄봐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한 시발점입니다. 이쪽이 리게티고요. 오른쪽이 아이온큐입니다. 그리고 주가를 보시면 엄청 급등을 했죠. 그리고 주가가 대부분 다 한 50% 이상 빠졌습니다. 근데 빠져 있는데 여러분 각자의 기준이 다 다르실 텐데 제 기준에서 생각을 하면 굉장히 견조합니다. 많이 안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엄청나게 거의 몇 배 이상 급등했거든요. 그리고 최근의 시장 상황이 어떻죠? 미국의 리세션 이야기도 있고 관세 위험 얘기도 있고 되게 불안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도 이렇게 횡보를 보이고 있다? 이러면 제 생각에는 굉장히 센 거예요. 그래서 아예 슬라이드 제목이 센데? 이겁니다. 근데 이게 한 종목만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다면 그러면 또 그러려니 하겠는데 이게 양자 컴퓨터 섹터 전체에서 유사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한번 좀 고민을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이 차트 자체가 오늘 이 테마파크를 만드는 시발점이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요거를 조금 더 구체화시켜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양자 컴퓨터 저도 예전에 몇 번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사실 제가 양자 컴퓨터 엔지니어도 아니고요. 과학자도 아닙니다. 얼마나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근데 그냥 제 생각에는 이 양자 컴퓨팅이라는 거 이거 상용화하려면 진짜 먼 거 아니야? 아주 냉정하게 생각을 하면 제가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에이전틱 AI나 그 다음 단계라고 생각하는 피지컬 AI나 그거보다도 더 훨씬 더 뒤에 올 수 있는 그 정도 이야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근데 이 양자 컴퓨팅 주가가 어땠나요? 앞서 잠깐 차트에 봤듯이 작년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단 4개월 떴습니다. 단 4개월 상승한 거거든요. 근데 그때가 미국 시장에 어떤 성격이 있었나요? 달러 지수가 강하면서 미국의 전 세계에 있는 유동성이 미국으로 더 집중되면서 약간의 버블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근데 우리 저번에도 한번 달러 지수 제가 종종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리지만 이때 버블 성격을 가졌던 달러 지수의 상승은 그대로 반납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거를 등치 관계로 설명할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시장의 버블의 성격은 많이 감소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양자 컴퓨팅이 굉장히 먼 이야기고 주가는 아주 단기간에 급등을 했던 요인 중에 일정 정도의 부분은 버블의 성격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하면 주가는 어디에 가 있어야 제 생각대로 움직인 걸까요? 네, 다시 작년 10월의 수준, 원상 복귀한 수준이 되어 있어야 제 기준에, 제 생각에 맞는 흐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있어야 한다는 거죠. 여기까지 빠져 있어야 제가 원래 생각하고 있던 양자 컴퓨터에 대한 흐름과 일치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때보다는 훨씬 더 높은 레벨에서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최소한 우리가 양자에 대해서 야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내러티브 주식이야. 이건 멀었어. 이거 다 거품이야. 이건 다 투기야.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최소한 양자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이게 제가 말씀드릴 주요 내용일 텐데요. 그러면 조금은 고리타분한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도대체 양자가 뭐냐 이것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저보다 더 훨씬 많이 아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저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문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런 걸 말씀드린다고 해봐야 그냥 시중에 나와 있는 것들 열심히 공부해서 말씀드리는 게 답니다. 아시는 분은 뭐 안 들으셔도 될 텐데요. 이게 은근히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감을 못 잡으실 수도 있으니까 교양의 차원이라도 지금쯤은 양자에 대해서 좀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으니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일단 현재 나와 있는 우리가 모든 연산을 하는 건 기존 컴퓨터를 가지고 하죠. 슈퍼컴퓨터를 가지고 합니다. 근데 이 컴퓨터는 이진법이잖아요. 그래서 0, 1, 이 두 가지의 성질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비트, 하나의 조각은 0을 가지고 있거나 1을 가지고 있거나 두 가지 중에 하나의 성질만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존 컴퓨터는 어떤 형식으로 연산을 하냐면 0, 1을 계속 이진법으로 순차적으로 연산해 나가는 게 기존 컴퓨터의 작동 방식입니다. 이게 대량의 연산이 많아지려면 이 순차적인 게 빠르게 지속적으로 엄청난 숫자로 진행이 돼야 될 거잖아요. 그럼 이 속도를 처리하게 하는 게 뭐가 될까요? 결국은 반도체가 되겠죠. 그러면 반도체를 되도록이면 더 고집적으로 만들어줘야 될 겁니다. 근데 반도체라는 건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거 하나만 딱 알고 있으면 되거든요. 작게 만드는 거예요. 모든 대부분의 것들은 크게, 좋게 이렇게 만드는 거잖아요. 반도체는 작게 만드는 게 최고의 기술입니다. 그 이야기를 어렵게 얘기하면 고집적이라고 얘기하는 거겠죠. 하나의 단위에, 이걸 렛다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하나의 단위에 조금 더 많은 용량을 얹어낼 수 있는 것, 물리적으로 얘기하면 작게 만들 수 있는 기능이라는 거죠. 근데 작게 만드는 게 계속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더 작게 만들 수 있을까요? 그 속도가 빨라질 수 있을까요? 그러기 힘들 겁니다. 그러니 기본적으로 기존 컴퓨터에 사용하고 있는 이 반도체로는 미세화시키는 과정 자체가 서서히 한계점에 놓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최근에 이제 가장 한 이슈가 AI잖아요. AI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전까지 사용했던 것보다 데이터의 양이 훨씬 더 많아요. 정보 처리 연산의 양 자체가 너무나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컴퓨터를 가지고 AI를 사용할 때는 연산의 소요 시간이 많이 걸린다.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이 걸린다라는 문제점에 봉착을 했습니다. 이게 더 이상 또 우리가 기술적으로 더 나아가야 되는데 왜 더 나아갈 수 없지? 라고 고민하던 차원에서 양자라는 게 있지. 이 양자는 현존하는 기존 컴퓨터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거니까 우린 양자에 주목하자 라고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제 실질적으로 양자 컴퓨터가 본격적으로 세간의 이목을 집중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저는 뭐 개인적으로 양자 컴퓨터 가장 우리한테 많이 알려준 거는 아이언맨?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존의 컴퓨터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컴퓨팅 기술이 양자 컴퓨팅이라고 하는데, 그럼 이거하고 이거하고는 뭐가 차이가 있냐? 요건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기존 컴퓨터는 하나의 단위, 하나의 바이트에 0 아니면 1만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양자는 이름에서도 나오죠. 양자. 하나의 큐비트에 0의 성질과
1의 성질이 동시에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막 이렇게 계산해야 되는 걸 한 번에 다 계산할 수 있는 속도에 엄청난 혁명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말로는 조금 어렵잖아요. 근데 이걸 이제 직접적인 예로 들어보게 되면 3비트 같은 경우, 3비트라고 하면 결국 비트가 3개 있는 겁니다. 근데 이 3비트를 가지고 반복 계산을 하려면 정보 처리가 총 8번 필요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양자 같은 경우에는 3큐비트겠죠? 3개의 단위겠죠? 요 같은 경우에는 한 번의 처리로 0, 1, 0, 1을 큐비트가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 번의 연산 처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저도 잘 모릅니다. 그냥 책에 이렇게 있다고 하니까 그래 그렇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저도 엔지니어도 아니고 저희 이과도 아닙니다. 수학 그렇게 잘하지 못해요. 잘 모르겠습니다만 대충 그런 것 같아요. 단적으로 예를 들자고 하면 1000비트 숫자로 생긴 암호를 소인수 분해하는데 기존 슈퍼컴퓨터 같은 경우가 이 과정을 쭉 겪어야 되니까 한 100만 년 걸린대요. 근데 이 양자 컴퓨팅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단위의 소인수 분해를 1000비트 단위의 소인수 분해를 하는데 걸리는 게 양자 컴퓨터 성능에 따라서는 1초가 걸릴 수도 있고 하루가 걸릴 수도 있고 이렇게 시간의 혁명이 있을 수 있는 거겠죠. 그러니 지금 AI를 더 맞아서 시간 증가에 문제가 발생한 상황이니 양자 컴퓨터가 더 부각되고 있고, 그러니 뭐 CES도 그렇고 엔비디아의 GTC도 그렇고 거의 나올 때마다 이 퀀텀 컴퓨팅, 양자 컴퓨팅 이야기가 나오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양자 컴퓨팅의 특징에 대해서, 특징이라기보다는 좀 알아야 되는 부분만 좀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 알아야 되는 건 큐비트. 이건 뭐냐면 우리가 컴퓨터 할 때 칩 얘기할 때 몇 메가짜리야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것처럼 양자 컴퓨팅의 단위는 큐비트다. 무슨 얘기냐면 0과 1을 동시에 가진, 동시에 성질, 0과 1의 성질을 동시에 가지는 한 단위, 이건 큐비트다. 우선 큐비트의 숫자가 늘어야 되는데요. 이 큐비트, 하나의 물질에 0과 1이 동시에 있기 위해서는 굉장히 상태가 불안하다고 해요. 그게 엄청 불안하기 때문에 양자 컴퓨팅이 어려운 거거든요. 그럼 우리도 딱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불안한 큐비트를 신뢰도 있게 확보하기 위해선 첫 번째는 컴퓨터를 개발하고 그 컴퓨터를 유지하는 것 자체에 엄청난 높은 비용이 든다. 그리고 이게 신뢰도 있는 큐비트가 계속해서 연산을 하는 과정에서도 그 안정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그리고 속도가 뭉개지지 말아야 한다. 이런 특징들이 꼭 필요한 게, 이러한 것들이 꼭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게 양자 컴퓨팅의 이제 개발 단계, 한계점 개발 단계에 꼭 필요한 요소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어려운 얘기 빨리빨리 끝내도록 하죠. 근데 최소한 저는 이제 양자 컴퓨팅 우리가 관심 갖자고 하면 지금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 정도는 이해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현재까지의 양자 컴퓨팅의 개발 과정, 개발 상황들, 이런 것들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양자 컴퓨팅의 핵심은 신뢰도 있는 큐비트를 확보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큐비트를 구현하는 방법이 아직까지는 표준화되어 있거나 단일화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방식이 초전도 방식이 있고, 이온 트랩 방식이 있고, 광자 방식이 있고, 반도체 방식이 있고, 다이아몬드 방식이 있다고 하는데요. 제 생각에 지금까지 제가 읽은 것으로만 보면 가장 앞서 있는 기술은 이제 초전도를 이용한 큐비트의 구현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 필요 없고, 이 초전도를 이용한 큐비트의 구현 방식의 주요 앞서 있는 기업들이 우리 얘기하는 구글, 알파벳, 인텔, IBM 같은 회사가 대표적인 회사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 초전도를 이용한 큐비트를 구현하는 방법은 온도 유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해요. 극저온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는 뭘까요? 컴퓨터를 한 대를 운영하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든다 라는 부분이 되겠죠. 이 큐비트의 안전 상태가 그렇게 안전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런 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대신에 속도로만 보면은 가장 빠른 속도, 그리고 반도체 기술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접근 가능하다. 이 부분 때문에 초전도를 이용한 큐비트 구현 방법이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되어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 방법이 이온 입자에다가 레이저를 막 쏴가지고 여기에서 양자를 포획해서 반도체 칩을 만드는 방법인데요. 이걸 이온 트랩 방법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가장 앞서 있는 기업이라고 이야기되는 게 우리 앞서 제일 처음에 주가 차트 봤던
아이온큐가 그 회사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요거는 어떤 장점이 있냐면 기본적으로 신뢰도는 조금 높고 그 다음에 양자의 유지 상태가 상대적으로 조금 안정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대신에 요거를 시스템을 구현하려면 굉장히 복잡한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하고 상대적으로 이 초전도에 비해서 연산 속도가 떨어진다고 합니다. 나머지 광자나 반도체나 다이아몬드의 방법도 있다. 한 요 정도까지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는 요런 배경에서 실제로 지금 어떻게 돼 있어? 개발한 수준이 어느 정도 수준이야? 여기까지만 보면 될 텐데 제가 생각할 때 저 개인적인 기준으로는 이 양자 컴퓨팅에 관련해서는 가장 앞서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는 IBM입니다. 현재까지 발표된 양자 컴퓨터 중에서 가장 높은 큐비트를 가지고 있는 그게 433큐비트를 가지고 있는 양자 컴퓨터를 IBM이 2022년에 개발을 했고 아직까지 그거 이상은 나왔을 것 같기는 한데 왜 이렇게 느리지? 이런 생각은 들긴 합니다만 아직 그거 이상은 반도체 칩도 아니면 컴퓨터 자체 보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어찌됐든 IBM이 가장 앞서 있는 것 같고 요 433큐비트짜리 양자 컴퓨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컴퓨터를 물에 빠뜨려 놓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죠? 극저온이 필요하잖아요. 바다에 컴퓨터를 빠뜨려서 저온을 유지하면서 컴퓨팅을 하고 있다라고 알고 있고 2023년에는 이 컴퓨터를 기반으로 해서 양자 연산 칩을 사용한 헤론 서비스라는 걸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최근에 양자 컴퓨팅이 그래도 가장 주목받았던 건 아마 요 알파벳 때문이었을 거예요. 작년 12월이었죠. 알파벳에서 양자 칩 윌로우라는 걸 개발을 했고 이것 때문에 알파벳도 주가가 떴고 알파벳이 주가가 뜨는 날 앞서 봤던 레게티나 아이온큐는 주가가 아주 폭발했던 일이 있는데 이게 어떤 특징이 있냐면 앞서 양자는 굉장히 불안한 상태고 그래서 나중에 이게 막 시연된다고 했을 때 그 연산의 오류 가능성이 엄청 높거든요. 근데 이 윌로우 칩은 오류를 서로 보완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큐비트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오히려 오류의 횟수가 줄어드는 장점이 있는 거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 이 윌로우가 이 IBM에서 개발한 433큐비트보다는 아래 버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여전히 개발하기는 어려운 거인 것 같고요. 인텔 같은 경우에는 12큐비트 정도를 탑재한 터널 풀스라는 것을 발표를 한 상황이고요. 이거 2023년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온큐 같은 경우에는 2028년을 목표로 해서 1024큐비트 목표의 양자 컴퓨터를 개발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앞서 봤듯이 아이온큐는 이온 트랩 방식을 쓴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온 트랩 방식이 가장 큰 단점이 초전도 방식에 비해서 속도가 느리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아이온큐 입장에서는 아이온큐의 개발 방식에 따른 양자 컴퓨팅은 이 큐비트 숫자가 많아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어찌됐든 28년까지 이걸 개발하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고 뭐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올해가 양자의 해다 본격적으로 뭐 엔비디아도 계속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양자가 확실히 주목받고 있는 상황이지만 현재까지의 개발 상황은 이 정도가 다인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잘못 드린 걸 수도 있어요. 저도 최대한 업데이트 해본다고 한 거지만 이 이후 버전도 또 있을 수 있는 거니까 제가 아는 범위까지 이 정도인 것 같고 그럼 딱 보시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기본적으로 양자 컴퓨팅이 아직까지 뭐 이렇게 직접적으로 우리한테 이렇게 완전히 다가와 있는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는 있을 겁니다. 근데 개발 상황 지금까지 나왔던 증거들만 보면 그러면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주가는 원상복귀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실제로 주가가 원상복귀하지 않고 있다는 거잖아요. 전 늘 생각하는데 저보다 주식이 훨씬 더 똑똑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잘 알지 못하고 있을 뿐이지 양자 컴퓨팅의 개발 속도는 우리가 그동안 업데이트했던 것보다 훨씬 빠를 수도 있다. 이거의 증거가 뭐다? 주가다. 라고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최소한 주가가 원상복귀하지 않았으니까. 근데 그러면 이제 앞으로 양자 컴퓨팅에 관련해서 이게 핫하게 이슈가 불리면 또 아이온큐, 리게티 이런 거 사야 돼? 어떤 걸 사야 돼? 이게 고민이 될 텐데요. 저는 이건 굉장히 이제 불안한 기술의 영역이잖아요.
그리고 이 기술에서 우리 앞서 쭉 설명을 받듯이 결국 이 기술 개발의 핵심이 뭘까? 이렇게 하면은 결국은 이거거든요. 돈이란 말이에요. 왕자 컴퓨팅이 개발하는 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자본이다. 이것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러니 역시 좀 큰 기업들 중심으로 해서 어프로치를 하는 게 나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세상 일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니까 주도주군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러려면 지금 앞서 봤던 현재까지의 현황을 확 뛰어넘는 뭔가 정말 획기적인 발전이 어떤 기업에서 나오게 된다. 근데 그게 한 기업이 아니라 몇몇 개 기업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나오게 된다. 그렇게 되면 저는 주도주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거는 우리가 공부를 해서 어떤 기업에 이게 아니라 그 기업들, 거기에 엔지니어들이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느냐에 따라 달려있는 문제니까 무조건 될 거다라고, 주도주가 될 거라고 이렇게 막연하게 기대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만 이렇게 주가가 이 정도 흐름이고 제가 생각할 땐 최소한 양자의 개발 속도가 그렇게 더 빨라지고 있는 듯한 그런 흐름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주도주가 되지 않더라도 시장의 유동성이 풍부해지고 시장이 좋아지게 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포트폴리오의 한쪽 구석 쪽에 수익률 개선 차원에서 충분히 투자해 볼 수 있는 영역은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오늘 이상으로 양자 컴퓨팅에 관해서 간략하게 좀 짚어봤는데요. 보통 이런 거 테마파크 준비할 때 그렇게 어려워하지 않거든요. 근데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왜 어려웠냐면 저도 잘 모르니까. 그러면 잘 아시는 분한테 이야기를 들으면 되지 않냐, 그런 분들을 초청해서. 근데 제가 생각할 때 그런 분은 그냥 랩 단계에 계신 분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알고 싶은 게 아니잖아요. 이런 현상이 우리의 투자에는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까? 이게 고민스러운 거잖아요. 그 측면에서 제가 좀 안 되는 머리 가지고 열심히 서치도 해보고 그 서치를 베이스로 해서 양자 컴퓨팅은 요 정도 투자 관점은 가질 수 있을 것 같다까지의 결론을 내릴 수 있었고, 그래서 이 부분은 그래도 우리 찐생 여러분들과 공유를 하고 싶어서 오늘 테마파크에서는 주도주 찾기 프로젝트의 또 하나의 방편으로 양자 컴퓨팅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상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오늘 저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투자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이상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찐쌤 김진이고요. 찐생 여러분, 화이팅입니다.